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차의 중심 모델 SUV 소렌토인데요. 4세대로 진화하면서 여러가지 변화된 흔적을 잘 보여줍니다. 기존 저희가 산타페와 소렌토가 있었을 때 소렌토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승차감에 있었죠. 산타페가 너무 온로드 중심으로 셋업이 되다 보니까 다인 승차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승차감을 내주지 못했는데, 반면 소렌토는 상당히 안락한 승차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진화된 소렌토,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4세대) 소렌토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난 6월 1만 대 이상 팔렸는데 국내 SUV 판매 1위였습니다. 디자인이 멋지죠? K5부터 시작된 그릴과 램프 조합이 소렌토에도 반영됐습니다. 측면 실루엣도 윈도우 프레임과 루프 라인을 다듬어 조금 더 멋스럽게 꾸몄고요. 전륜 팬더, 로커 패널, C필러 부근에 각종 장식을 더했습니다. 후면은 각진 형태로 만들고 기존 가로형 리어 램프를 세로형으로 변경했습니다. 리어 와이퍼를 루프 스포일러 안쪽에 숨겨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더했고요. 실내 디자인도 개성이 강합니다. 위아래로 나뉜 송풍구 디자인이 독특하죠? 대형 디스플레이를 계기판과 센터 페시아에 위치시켜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죠? 기아 소울을 통해 소개된 것인데 플라스틱 패널에서 나오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특징입니다. 공조 장치는 터치와 물리 버튼을 함께 사용하고요. 통풍, 열선 스위치 부분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텔루라이드의 것을 썼습니다. 변속기는 다이얼 방식입니다. 테스트 모델은 3열까지 갖춘 6인승 모델입니다. 앞좌석은 통풍 열선과 쿠션 익스텐션, 워크인 디바이스에 USB까지 갖췄고요. 2열 독립 시트는 공간도 넓고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도 됩니다. 버튼 조작만으로 3열로 쉽게 드나들 수 있고요. 다양한 파워 아울렛을 준비한 점도 좋습니다. 3열도 무난하죠? 머리 공간이 살짝 아쉬웠지만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도 레그룸이 남을 정도입니다. 3열 공조 장치, USB 포트, 컵홀더, 후석 대화와 후석 취침 모드까지 지원합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도 장점이고요.
이 밖에 소렌토의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안전장비도 많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포함해 사각 및 후측방 경고,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오토 하이빔 등은 이제 기본 사양처럼 느껴지죠. 새롭게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기술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 탑재된 기술이 이제 국산차에도 적용되네요. 소렌토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4세대) 소렌토는 실내외 변화 이외에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적용됐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세대 소렌토와 함께 달려볼 텐데요. 임시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를 해봤고요. 자, 이제 소렌토가 가진 매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력이 여유로운 만큼 가속도의 느낌, 디젤 엔진의 토크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존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 묵직함이 조금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묵직함이 축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차가 조금 더 경쾌해졌다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 아마도 무게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강성을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경량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데요. 여기서 먼저 기존 소렌토와 2018년형이었죠. 현재 4세대 소렌토 과연 얼마나 무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장비, 최대한의 장비를 갖고 있는 풀옵션 기준, 오히려 현재 모델 이제 20인치 휠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장비란 것은 늘어나기 마련이니까 조금 더 경량화에 치중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게 배분 측면에서 놓고 봐도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현재 모델이 약간이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모델 다 4륜 구동을 갖췄었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사실 엔진 쪽에서의 변화를 느낀다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2리터급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변속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죠. 예전 모델과 달리 현재는 새롭게 개발된 8단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쓰고 있죠. 물론 습식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엔진 출력은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모델과 비교해보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죠. 2018년형 대비 가속 성능이 1초 이상 빨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산타페
기존 모델과 사실 수치적으로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이제 9초대의 성능인데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조금이나마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새로 나온 산타페 역시도 효율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산타페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금 비교를 하겠지만, 어쨌든 기존 차들을 놓고 봤을 때 소렌토가 조금 더 큰 차체를 갖고 있었고, 그 모델과 견져서 바라보면 경량화의 덕을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듀얼 클러치 시스템의 영향도 있을 텐데요. 자, 변속기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저속에서 처음 스타트를 할 때 정확히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싹 뗐다가 다시 밟는다든지 이런 조작을 할 때 약간의 저항이 걸리는 문제를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한 약간의 울컥임이 있는데, 그래도 듀얼 클러치 시스템 치고는 상당히 셋업을 잘했다고 평하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뭐 기기적인 한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뭐 MVH, 특히나 어떤 그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많은 그런 제조사인 만큼, 이 처음에 차가 움직일 때 뭐 특히 이제 유턴을 하다가 걸렸을 때 다시금 이제 후진을 하고 가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이랬을 때 살짝만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다면 일반 소비자들께서 DCT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올라감으로써 얻어지는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는 현재 나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니까 타협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엔진의 레스폰스 이런 것도 아무래도 배기량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2리터 모델보다는 나은 모습이고요. 고속으로 도약할 때도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또한 이제 고속주행 어떤 안정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뭐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를 한다는 것이 말은 안 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 쪽 대부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반면 대중 브랜드 안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소렌토 상급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4륜구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국산차에 적용됐던 4륜구동 시스템과 달리 현재 소렌토 상당히 좋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속을 할 때 이때는 일정한 상태로 앞뒤 바퀴에 구동력을 걸어주고, 그 이후에 스티어링 조작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이때는 최대한 앞바퀴 쪽으로 동력을 보내서 연비를 올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코너링이 전개되는 상황, 거기서 가속 페달의 전개가 이 온오프에 따라서 다시금 탄력적으로 구동 배분을 해주는데요. 때문에 안전성 측면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사실 뭐 구동 배분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분들께서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제조사 연구원들이 하면 되는 일인데, 어쨌든 최종 결과값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달려서 그냥 전륜구동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나으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소렌토의 4륜구동 시스템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뭐 현대기아차 파워트레인 부분 일부에서 조금 삐끗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적어도 현재 느껴지기로서는 뭐 내구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변속기의 셋업, 여기에 맞물린 4륜구동 시스템의 셋업 상당히 잘했다고 평을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차의 모션을 봤을 때, 자, 일단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조금은 급박하게, 자, 다시금, 자, 브레이킹 하고, 어떤 강하게 횡 집값을 키웠을 때 이때도 무난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차체도 조금 허술했고 서스펜션도 그랬고 조금 허둥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3세대부터 어느 정도 이것이 완화가 되어 있고 4세대에 와서는 이 서스펜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전 3세대의 경쟁력이 단순한 물렁거림, 그를 통한 승차감 확보에 있었죠. 그 물렁거림에 의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는 승차감이 좋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셨을 겁니다. 저희 역시도 대중 이 소비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소렌토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었는데요. 하지만 어떤 자동차에서 필요한 기타 스테빌리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서스펜션 자체는 하드해졌지만 거기에
네, 단순히 딱딱한 게 아니라 세련미가 가미되고, 네, 그래도 필요한 정도의 승차감을 잘 구현한 만큼 뭐 너무 물렁거리면 또 멀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정도의 셋업이라면 거의 나무랄 부분이 없겠는데요. 네, 기아 소렌토 여전히 승차감, 좋은 승차감과 더불어 네, 기존에 잘했던 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 차에서 다소 부족함이 되었던 어떤 그런 핸들링 측면, 이런 것을 잘 잡아놔서 좋습니다. 다만 코너링 때 이제 뭐 기본적인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건 뭐 상당히 뻔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 브레이킹과 더불어서 약간의 스티어링 움직임, 이제 차의 모션 자체가 살짝 이제 압축을 기준으로 틀어지려고 할 때 ABS의 개입이 약간 빨라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 그런 어떤 부분, 이 조금은 이제 어떤 롤오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셋업을 했다고 비춰지는데, 이 차에게는 사실 충분한 것이지만, 네, 그래도 약간만 더 개입의 세련미를 높여주면 좋겠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고쳐야 될 정도의 그런 아쉬움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 제네시스 GV80은 너무 이상하게 개입을 했었고, 네, 마치 한 축에서 확 잡아당기는 그런 아쉬움을 키웠는데, 현재의 소렌토는 오히려 어떤 그런 자세 제어 장치 셋업 부분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쉽게는 조금 더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는 것인데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네, 크로스 컨택 LX 스포트라는 모델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스포트라는 말이 있으니까 약간은 조금 받쳐주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컨티넨탈 라인에서도 유독 이제 현대기아차가 오이 타이어로 채용하는 것들이 성능 측면에서, 정확히는 마른 노면 성능 측면에서 아쉬움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현재 모델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컨티넨탈에서 받는 그 납품 단가 자체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으로 나왔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다시금 이제 오이 타이어를 찾을 때는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만큼, 굳이 이렇게 성능 부분에 조금 이제 타협을 하면서 가기보다는 차라리 국산 타이어를 국내 연구진과 개발을 해서, 사실 이제 국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에 SUV용 오이 타이어 납품할 때 상당히 잘하거든요. 네, 뭐 그런 타이어를 조금 더 이 차의 현실, 국내 이제 도로 환경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뭐 단순한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긴급 상황에서의 안정감, 그런 부분까지 올려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휠은 20인치를 사용합니다. 20인치를 사용하는 것 치고 지금 승차감이 매우 좋은 편인데, 저희가 추천을 드린다면 사실 이 정도의 차급에는 18인치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거든요. 네, 어떤 뭐 타이어를 교체할 때 비용이라든지 선택의 폭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만큼 18인치 휠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아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제조사도 뭐 연비 시험을 비롯해서 뭐 인증을 받거나 이런 환경을 구축할 때 대부분 가장 좋은 값들이 작은 휠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뭐 18인치만 하더라도 외적으로 봤을 때 큰 부족함은 없는 만큼 너무 이 외관을 키우는 데만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기아 소렌토,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네, 현재 이제 이 차의 마일리지가 거의 이제 9,000km 정도에 이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버니시, 브레이크의 어떤 길들이기가 끝났습니다. 때문에 제 성능을 잘 내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미디어용 시승차는 한 4,000, 5,000까지는 거의 뭐 브레이크가 길들이기가 안 돼서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소렌토를 받는 타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일단 뭐 차가 나오는 시간도 그랬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시승을 하려고 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차량을 제공하기 어려워졌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당시 이제 뭐 떠올려 보니까, 이건 물론 이제 뇌피셜입니다. 자, 그때 어떤 그 소비자 분께서 이 차량을 리모컨으로 빼고 넣고 하는 기능이 있죠. 그때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사고 바로 직후 저희가 이제 차를 받을 타이밍이었는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일단 차량이 스탑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비 때문에 또 한 번 이 소렌토를 시승 스케줄을 연기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금 타고 있는데, 뭐 진작 만났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만족도 높은 그런 주행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제동 설명을 하다 말고 계속 딴 길로 왔는데, 자, 제동 성능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사실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또한 단발적인 부분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 평균적인 것, 그리고 최대,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죠. 예전에 저희가 아반떼 스포츠 때, 자, 단 한 번 단발 기록은 좋은데 그 이후에 타이어가 계속 쭉쭉쭉쭉 밀려 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단발 하나만 가지고 뭐 거리가 충분히 좋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한 번 잘 나오고 뒤에 가서 망한 그런 케이스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아울러 같은 케이스가 사실은 이 이코녹스 52 타이어에서도 나왔거든요. 네, 한국 타이어에 이제 당시 이제 노블2로 기억을 하는데, 그 타이어 자체의 문제를 지적한 건데, 네, 어쨌든 타이어는 제동력과도 맞물려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좀 더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아 소렌토, 이건 뭐 사실상 제가 지인들에게 추천한다고 해도 1순위로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모델이 몇 개 없고, QM6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작은 사이즈죠. 필요로 할 때 3열을 가동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현재 모델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갖춰놨는데, 네, 그 때문에 네,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 스티어링 조작을 할 때, 네, 스티어링의 이 반발력이 다소 좀 강한 편이거든요. 가령 스티어링 휠을 감았다가, 네, 자, 이렇게 살짝 놓는다든지 했을 때 너무 반대쪽까지 강하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보여집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스티어링 반발력이 너무 세서 또 소비자들에게 좋을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어 모델에서 조금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크렐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고음 중심으로 튜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뭐 이제 크렐의 이 어떤 방향성 자체가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차량용에 한해서요. 때문에 이 어떤 베이스 쪽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악 장르에 따라서는 이제 고음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만큼, 네, 이 특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대중차에 들어가는 사운드 시스템으로서는, 네, 좋은 편에 속한다는 것은,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한 이제 그 세단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SUV 자체가 조금 더 공간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인지 조금 더 듣기 좋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자, 상당히 좋은 소렌토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단점을 지적하자면, 네, 단차 부분을 지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차를 연구 개발하신 분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죠. 하실 것 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 지금 보면, 자, 이런 부분 패널들이 많기 때문인지 이 어떤 그 조립 품질 자체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통상 이제 북미에서 넘어오는 대중 브랜드 차들, 여기엔 뭐 일본 차들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 그 차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아쉬움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그런 단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현대 기아차가 이런 부분, 특히 초기 품질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자,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네, 이런 아쉬움을 만들지 않도록 어떤 그 생산을 할 때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우리 차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조립한다, 네, 이런 점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현대 기아차 이 홍보 쪽에서도 조금 주의를 하실 것이 있는 것이, 자, 이 차는 현대 기아차를 대표하는 대표 모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단차가, 네,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약간의 성의 문제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홍보팀이 차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차가 나올 때 최소한의 검수만 해줄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모든 이 소렌토의 어떤 그 조립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면, 네, 더 바랄 것이 없겠네요. 네, 오늘 만난 기아 소렌토, 뭐 정숙성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기존 모델 대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엔진의 어떤 그런 스펙 변화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사실 큰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환경 대응을 위한 그런 이제 정성이 많이 보태졌다고 보여지는데, 주행을 했을 때의 소음 뭐 0.5dB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는 사실 크게 보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기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연비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이 정도의 체격을 가진 차치고는 네, 타협할 만한 수준의 연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궁금한 것은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그것은 이제 이후에 검증을 다시 하기로 하고, 자, 디젤 모델로서 거기에 이만한 체격을 가진 중형급 모델로서는 분명히 좋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네, 현재까지 물론 산타페가 대폭 없지 않는 이상, 네, 저희는 소렌토를 추천드릴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타는 기분 좋은 그런 기아차였죠. 다만 너무 옵션에 욕심을 내셔서 가격을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런 것들만 조율해 주신다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기아 소렌토를 만나봤습니다. 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 현대 기아차의 MDPS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직선도로를 똑바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네, 꾸준하게 스티어링 휠을 보정해야 했었죠. 일명 보타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최신 현대 기아차 일부 모델에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네, 이제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모습인데, 네, 재밌지 않나요?